미경님은 가족이 좋아하는 한식 위주로 밥상을 꾸린다는데요. 돼지고기 김치찌개, 그리고 계란찜, 호박하고 당근 들어간 호박 계란찜, 멸치 새우볶음, 파프리카 버섯볶음, 그리고 콩밥, 맛있는 콩밥.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 가족이 맛있게 먹을 걸 생각하면서 더 정성스럽게 더 맛있게 재료를 준비하죠. 좋은 재료로. 찌개와 계란찜 그리고 밑반찬들이 밥상에 올랐습니다. 맛있어. 와, 고기 완전 매콤. 실한데? 아우, 매콤. 완전 맛있는데? 미경님은 가족의 건강을 생각해서 모든 음식을 직접 조리한답니다. 많이 여기다가 알아서 마무리. 다른 거 진짜 조미료 안 넣어. 아, 김치찌개는 역시 국물을 착 먹어줘야죠. 아, 맛있겠다. 최대한 짜지 않게, 부담되지 않게 먹으면서 조금 먹고 나면 입이 좀 바깥 음식 먹으면 짠데 집밥이라도 최대한 조금 조미료 안 들어가고 싱겁게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밖에서는 국물 요리를 사 먹지도 않고 뭐 먹게 된다고 해도 국물이 너무 짜고 그래서 잘 안 먹는데 어머니 찌개는 그렇게 안 짜서 다 먹는 것 같아요. 미경님네 밥상은 일반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박한 집밥입니다. 그 중에서도 김치찌개는 호불호가 없는 한국인의 소울푸드인데요. 그럼 김치찌개는 얼마나 건강한 음식일까요? 국물의 염도를 측정해봤습니다. 1.1%가 나왔네요. 1.1부터 네. 고염이래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그럼 김치찌개 끓여 먹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충격인데 근데? 저희는 엄청 싱겁게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충격이에요. 아까 식사하시면서 못 드셨어요? 좀 평소보다 짰어요? 아니요? 짜지 않았어요. 하나도 안 짰는데? 오늘은 조미료를 진짜 안 넣었거든요. 김치, 고기, 두부, 뭐 넣었지 그리고 맛술 딱 그런 거밖에 안 넣었거든요 지금요. 싫어요? 아 진짜. 국물 요리의 권장 염도인 0.8%보다 훨씬 높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두 분이 후식을 드시려나 본데요. 미경님은 식사 후에 믹스 커피를 꼭 마신다고 합니다. 최소 3잔? 식후는 꼭 한 잔씩 마시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직장 다닐 때는 막 6잔도 마셨어요. 여기 믹스커피의 달달한 맛이 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케이크만 드시는 게 아니었네요. 두 분이 드시기에는 양이 좀 많아 보이는데요. 맛있군. 맛있다. 두 분이서 평소에 이렇게 앉으셔서 도란도란 간식 많이 드세요? 네. 저녁 먹고 그러니까 TV 보면서 얘기도 많이 하고 여기 회사에 있었던 얘기도 하고. 직장에 다니는 나윤님은 오후 3시가 되면 간식을 먹는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나서도 후식을 챙겨 먹는다네요. 먹은 음식들을 SNS에 올리는 게 취미라고 하네요. 나윤님은 먹는 거에 아주 진심인 것 같아요. 혼자서 케이크 한 판을 다 먹을 때도 있다는군요. 야, 진짜 쉼 없이 드시네요. 이제 우리 이거 그만 먹고 이거 먹을 건데? 어? 시원한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될까? 같이 먹자고? 네? 여기다가 아이스크림을 또 드시는 겁니까? 대박.
맛있어. 역시 아이스크림을 먹어줘야 돼. 먹을 때는 약간 그걸 잊는 것 같아요. 먹을 때는 그냥 행복하고 너무 맛있으니까. 저녁 식사를 물리자마자 푸짐한 후식까지. 미영님네 밥상 이대로 괜찮을까요? 고개만 살짝 카메라를 한번 볼게요. 눈에 힘 너무 많이 주고 있어요. 힘 빼야 돼요. 봐봐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있잖아요. 밥상의 주인공 금도윤님입니다. 생각을 하면 이게 표정으로 살짝 나오거든요. 그래서 생각만 해도 표정이 나와요.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하는데요. 결혼 성수기라서 눈코 뜰 새가 없답니다. 사진 촬영부터 편집까지 혼자 모든 걸 하려니 더 바쁘다네요. 제가 촬영이 없으면 계속 작업하거든요. 8시간에서 한 14시간 정도 하겠네요. 거의 여기 있어요. 밖에도 잘 안 나가거든요. 나가면 힘이 좀 들어서 움직이는 게 힘들어요. 도윤님은 주로 이 작업실 안에서 일상을 보냅니다. 여기서 숙식을 해결하는데 주로 간편식이나 배달 음식을 먹는답니다. 오, 짬뽕, 치킨. 배달앱 2군데에서 VIP 고객이라네요. 촬영을 마치고 딱 들어오면 무조건 치킨 먹고 주위에 있는 걸 다 먹어요. 또 한 3시쯤 되면 또 배가 고파요. 그러면 중간에 또 뭘 시켜 먹어요. 그래서 제가 식비로만, 이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 식비로만 약 한 200에서 300을 쓴 것 같아요. 혹시 옆자리에 있는 네. 이거는 뭔가요? 아, 이거는 이제 제가 또 너무 인스턴트 치킨 먹고 뭐 피자 먹고 햄버거 먹고 이거 하다 보면 내가 너무 정크푸드만 먹나 싶어서 반성의 느낌으로 이제 몸에 좋은 죽을 사서 죽을 먹습니다. 아이고, 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먹거든요. 누가 온 것 같은데?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배달 음식이네요. 도윤님의 점심 밥상엔 오늘도 치킨이 올랐습니다. 한 마리 주문하시면 네. 그 자리에서 다 드시나요? 거의 뭐 다 먹잖아. 거의. 한 1인 1당 아닙니까? 치킨을 먹으면 느끼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소스에 찍어 먹으면 덜 느끼해요. 그래서 많이 먹을 수 있죠. 식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0분. 이렇게 먹어도 괜찮을까요? 또 다른 집밥을 만나러 왔습니다. 주부 이소연 님이 점심을 준비 중인데요. 좀 오래 구워서 육즙이 좀 빠졌어. 난 좋은데. 너는 뻑살을 좋아하잖아. 육즙이 빠져서 좀 뻑뻑해졌어. 난 맛있는데. 원래 평소에 좋아하시는 고기는 뭐예요? 흑사라니? 오겹살. 오겹살. 그래서 삼겹살도 두툼하게 썰어가지고 양쪽 바싹 구워서 좀 레스팅 해놨다 그냥 썰어서 쫙 나오는 육즙. 소연님은 자타공인 고기 애호가입니다. 삼시세끼 밥상에 고기가 빠지는 법이 없다네요.
좋아하지 않나요? 고기는 반찬 중에 육류 한 가지, 어류 한 가지, 그리고 야채류 한 가지 이렇게 이 정도 늘 맞춰서 준비를 하려고 해요. 보통 그러니까 매 끼니마다 고기가 있기는 있죠. 뭐 국에 들어가 있든 뭐 찌개에 들어가 있든 또는 볶음으로 있든 항상 고기를 거의 안 빼먹는 것 같아요. 고기 애호가의 냉장고 안은 어떻게 돼 있을까? 소연님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대패 삼겹살. 요건 소고기. 와, 고기가 왜 이렇게 끊임없이 나옵니까? 와, 고기 종류가 다 있네요. 소고기 먹다가 소고기가 없네. 그러면 돼지고기가 남았어도 소고기 또 채워 넣고, 돼지고기 먹다가 삼겹살 먹다가 목살은 있는데 삼겹살이 없다. 그러면 삼겹살 또 사다가 또 쟁여 놓고, 몇 집에 이만큼씩 이렇게 나눠 드리고 남은 거. 그런데 소연님은 지난해 이상 지질 혈증을 진단받았다는데요.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다. 그래서 제가 식이요법 하고 운동하고 해서 조절을 해보겠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려고 거의 매일 운동을 하고 있지만 개선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죠. 건강을 지키려면 밥상을 어떻게 차려야 할까요? 이제부터 그 방법을 알아보려 합니다. 우선 밥상과 건강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귀하신 분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혈당과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 수치를 측정했고요. 체성분과 함께 혈압 수치도 쟀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금 드시고 있는 약이 있으신가요? 아니 없습니다. 근데 병은 많아 보이세요. 지금 혈압이 많이 높고요. 네네. 157에 97인데 아마 이전에도 혈압 높다는 얘기를 좀 들으셨죠? 네. 그리고 지금 혈압은 복부 비만 때문에 그런 거로 판단이 됩니다. 금대현님은 중성 지방이 엄청 높아요. 네. 이게 보통 150 이하가 정상인데 네. 373. 그러니까 거의 뭐 혈관이 혈액이 아니라 기름이 떠다니고 있다. 와.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의 2배가 넘네요. 중성지방은 왜 생긴 거죠? 음식을 먹었는데 내가 필요로 하는 열량보다 많이 먹어서 남았어요. 그게 이제 체지방으로 축적이 되는 건데요. 중성지방 수치가 높다는 거는 평소에 과잉 열량 섭취일 때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작업실에서 지내기 전에는 몸무게가 지금보다 20kg이나 덜 나갔답니다. 혈압과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도윤님은 비만과 고혈압을 진단받았습니다. 중성지방이 높으면 쉽게 말하면 동맥경화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자그마한 핏덩이, 혈전 같은 게 생겨서 딱 막아버리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이제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심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협심증, 심근경색 되는 거고요.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중풍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만으로 딱 40 되셨잖아요. 네. 이거 지금 안 바꾸면 10년 내에 그런 문제가 생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 강재현 교수가 도윤님의 일상을 들여다보는데요. 빵과 스낵이네요. 단팥빵 하나만 해도 보통 300에서 500칼로리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보니까 간식으로 드시네요. 그리고 배달 음식인데 보니까 이게 뭔가요? 치킨 아닌가요? 프라이드 치킨? 그걸 얼마나 드세요? 이거 다 드세요? 다 먹죠. 열량이 몇 천쯤 되겠는데요. 예. 그것도 여기 보니까 뭐 크림 비슷한 거에 찍어 드시는 것 같은데 열량도 높지만 나트륨 섭취가 많고요. 상당수의 배달 음식과 대부분의 가공 간편식들은 나트륨 함유량이 높아요. 저는 분명히 혈압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분은 본인이 한 끼도 해 먹지 않으시고 대부분 가공식품을 사 먹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기 때문에 가공식품을 줄이고 되도록이면 집밥 위주로 드시는 생활 습관 교정, 밥상 교정이 중요하고 혈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배달 음식과 간편식으로 생활하는 도윤님을 위한 솔루션은 직접 밥상을 차려라. 미경님과 나윤님은 어떨까요? 그래서 식단을 보니까 그래도 어머님이 정성스럽게 식단을 짜서 하고 계신데 잘 보면 짠 반찬 몇 개예요. 그죠? 김치 뭐 그다음에 또 뭐 장아찌 그리고 또 찌개 이런 식으로 드시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염도가 높은 식단이 지적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파티가 벌어지더라고요. 식사로 섭취하는 열량보다 이러한 아이스크림, 뭐 쿠키 아니면 케이크로 드시는 열량이 되게 많아요. 따님이 열심히 드셨던 그 케이크 하나가 500칼로리 이상이에요. 한 조각이. 그러면 거의 한 끼 열량인데 더 중요한 거는 거기엔 단백질이 거의 없거든요. 근육은 적고 체지방이 많은 비만이 된 겁니다. 이번에 혈액 검사를 해본 결과도 정확히 일치해요. 짭짤한 식사에 푸짐한 후식은 미경님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질 혈증과 당뇨 전 단계가 진단됐는데요. 나윤님도 엄마 미경님처럼 혈당이 높은 게 문제입니다. 김미경님의 경우 혈당이 100이에요. 그러니까 정상 혈당은 아니고 당뇨도 아닌 당뇨 전 단계. 따님의 경우는 혈당이 정상은 정상이지만 1만 올라가도 전당뇨예요. 이 상태의 생활 습관으로 어머님 나이가 되면 똑같은 문제가 생길 겁니다. 당뇨병의 가족력이 없더라도 실제로 생활 습관이 안 좋을 경우 또는 식습관이 안 좋을 경우 당뇨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성인의 그 실명 원인 중에 1위가 당뇨병입니다. 또 콩팥의 기능에 문제를 일으켜서 실제 투석이나 또는 신장 이식이 필요한 만성 콩팥병증의 가장 큰 원인도 바로 당뇨병입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전 단계도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교정을 해야 되는 또 하나의 질환입니다. 미경님과 나윤님의 솔루션은 싱거운 밥상을 차려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에 5g 이하의 소금을 섭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김치찌개를 국물을 밥에 말거나 떠먹어서 200g을 먹었다고 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소금 함량은 2g이 넘게 되죠. 한국인이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제일 좋은 방법은 찌개나 국을 국물채로 마시거나 떠먹지 않고 주로 건더기 위주로 드시거나 찌개의 일부를 즐기는 방법이 일단 가장 좋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우리가 평소 즐겨 먹는 음식들의 염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고염도로 측정됐습니다. 하루에 밥숟가락으로 2분의 1의 소금을 먹는 게 적당하다는군요. 마지막으로 소연님의 결과인데요. 콜레스테롤이 248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이 163, 130 이하가 정상인데 이렇게 맨날 운동하고 날씬하신 여자분에게는 예상 못한 결과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소연님은 이상 지질 혈증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 지질 혈증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대부분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특별히 불편한 게 없으니까 적절한 조절이나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나중에 10년, 15년, 20년 후에 동맥경화성 질환이 크게 문제가 되고 나서야 아차 하는 그런 늦었다 하는 치료 시기가 되는 게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소연님의 밥상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는데요. 고기는 저는 오히려 건강을 위해 적절한 단백질은 드시라고 하는데 아까 공교롭게도 댁에 있는 고기는 다 마블링이 심하게 돼 있는 네, 그런 고기를 좋아해요. 그쵸. 예, 특수 근데 부위 살치살 막 그러니까 이런. 지금 정도 건강한 몸매시면 날씬한 몸매면 100 아래인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비만이나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전적으로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자주 드셨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아, 네. 기름진 고기를 즐기는 소연님에겐 밥상에 기름기를 빼라. 진단 결과 귀하신 분들 모두 밥상 개선이 시급합니다.
정상 혈당이다가 당뇨 전 단계로 가거나 또는 고혈압이 없이 정상 혈압이었는데 경계 고혈압으로 갔다. 그러면 바로 그때 이렇게 된 나의 문제가 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혹시 짜게 먹었는지, 고열량 음식을 많이 먹게 됐다든지 그런 문제를 찾아가지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환자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서진이 임상영양사의 도움으로 나에게 맞는 식단 짜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키와 몸무게를 바탕으로 계산한 귀하신 분들의 하루 에너지 필요량입니다. 이 열량에 맞춰 먹는 게 중요한데요. 이를 바탕으로 측정한 한 끼 식사량입니다. 저녁 식사를 기준으로 섭취할 수 있는 곡류와 어육류, 채소량인데요. 우유와 과일은 일일 간식량입니다. 만성질환 전 단계의 경우에는 한 가지 식품이나 한 가지 영양소를 좀 과도하게 드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한 전반적인 식사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권장을 드렸습니다. 소금이라든지 기타 양념, 조미료를 줄이고 좀 가공을 덜 한 상태에서 섭취를 하신다면 오히려 밥이랑 반찬이랑 어육류참 포함해서 골고루 식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고기로 치면은 탁구공만 한 40g 정도. 그렇게 조금이요? 생선 이게 50g 이 정도. 그쵸.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어머, 너무 놀라셨어. 두부로 치면 한 80g 정도? 굴하고 바나나 먹는 건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바나나에 칼륨 많아서 체내에 있는 나트륨 배출에도 좋아요. 한 묶음 먹는데. 한 묶음을 드신다고요? 그래서 지금 두 달이면 하루 전체에 바나나 하나 드실 수 있어요. 하루에 하나요? 와. 하나 드실 수 있어요. 당근 저를 주스로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식이섬유소가 일정 수준의 그 길이가 있고 끊어지지 않아야지 포만감을 높이고 체내에서 좋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주스로 갈아 드시진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토마토도 마찬가지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포화지방 흡수를 줄이기 위해선 기름기가 적은 육류를 쓰고 조리용 기름은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소금 대신 향신료를 다양하게 쓰면 싱거운 맛을 향미로 보충할 수 있다네요. 아우, 이거 좋은 꿀팁인데요. 유일하게 먹는 양을 늘려도 좋은 식품군은 바로 채소류입니다. 많은 채소를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데쳐서 채소 섭취를 높이는 방향으로 시도해 보실 수도 있고요. 특히 생채소를 먹었을 때 식이섬유소로 인해서 소화가 불편하셨다면 나물을 드시면서 조금 더 편하게 채소 섭취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시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샐러드보다 10배, 100배 건강하고 좋은 음식이 우리 나물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 나가봐도 이렇게 다양한 나물을 조리해서 먹는 나라는 저는 거의 보지 못했거든요. 굉장히 많은 식이섬유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물의 특징상 그게 싹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다 큰 채소보다도 안에 더 많은 영양소, 더 많은 폴리페놀들이 들어있다는 점에서 영양학적으로도 상당히 우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소 중에서도 나물은 우리에게 친숙한 식재료인데요. 나물 종류만큼이나 영양분도 다양합니다. 나물에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나물에 많이 들어있는 칼륨은 혈당 수치를 조절해주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춰준답니다. 흔한 줄 알았는데 나물이 아주 귀하신 나물이네요. 나물 음식 연구가와 함께 색다른 밥상을 차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이제 끓거든요. 줄여요. 그러면은 잦아들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요거부터 넣을게요. 그래서 다 얘네가 잠겨질 수 있도록. 나물은 주로 데쳐서 먹죠. 중불에서 익히면 나물이 더욱 아삭해진답니다. 보통 삶으시는 거랑 어떻게 했는지 끝에 한번 줄기나 이파리나 이런 거를 한번 이렇게 만져보시면서 딱 물릴 정도.
양념은 소금과 들기름 두 가지만 씁니다. 기름을 묻히면 코팅이 돼요. 그래서 소금이 안 배거든요. 그래서 소금으로 어느 정도 또 한 다음에 기름을 해주셔야 좀 맛이 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잘 버무린 취나물을 현미밥에 올리면 나물밥. 통밀빵 위에 얹으면 나물빵이 됩니다. 모든 나물을 활용할 수 있다는데요. 두부조림에 두릅을 넣으면 식이섬유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자, 나물로 차린 밥상이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밥은 드실만 하세요? 밥은 드시죠. 너무 맛있는데요. 너무 맛있어요. 들기름만 찍었는데 마치 간을 한 것 같은 느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이제 이렇게 저희들 가족을 건강한 밥상으로 차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할게요. 네. 일단 오늘 집에 가면 이제 고기 냉장고하고 빵 냉장고는 다 비울 생각이에요. 정말 이번에 안 하면 만약에 관리를 안 하면은 몸이 정말 무슨 큰일 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혼자 살다 보니까 챙겨줄 사람이 없고 요리를 제가 할 형편도 잘 되진 않아요. 적응은 안 되겠지만 한번 해봐야죠. 이렇게 살다가는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살면은 나중에 큰 병 걸린다 하셔가지고. 식단 개선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보통 샐러드를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귀하신 분들에겐 한식으로 개선하라는 처방이 내려졌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즐겨 먹고 익숙한 식단,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식재료로 만든 식단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중해 식단이 건강하다고 유명하다고 그래봤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중해 식단을 유지하는 건 식재료 구하는 것, 또 우리의 입맛, 여러 가지 그런 식문화상 지속이 쉽지 않잖아요.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된 귀하신 분들의 특징은 활동량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평소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 그리고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생활 습관에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식단 개선 또는 밥상 개선이지만 그 이외에도 운동이 부족한 분의 경우는 신체 활동량을 늘리고 꾸준히 운동을 하는 건 역시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귀하신 분들의 활동량을 높이라는 처방이 떨어졌습니다. 최재성 물리치료사와 함께 운동을 배워보기로 했는데요. 걷는 건데 좀 강하게, 과하게 걷는 거예요. 이번 걷는 거 이렇게 걷죠? 우리는 이렇게 가슴을 당당히 앞으로, 네, 어깨는 펴시고요. 네, 손끝은 허벅지 안쪽에, 그리고 반대 손은 엉치로 갈 겁니다. 과하게 걷기 동작은 집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전신 운동입니다. 뒤로, 앞에서 뒤로, 오금 밑으로 손끝이 터치. 두 번째 운동은 어깨는 물론 하복부 그리고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고요. 어깨 뒤쪽을 쫙 펴줄 수 있도록, 복근이랑 버티는 엉덩이가 힘이 쓸 수 있도록 그냥 숙였다가 밑에 보고 일어나면 돼요. 숙였다가 일어나고.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사용하는 스쿼트는 자세가 잘못되면 무릎에 손상을 줄 수 있어서 안전하게 의자를 사용합니다. 일어났다가. 너무 잘하네요. 내 컨디션에 맞춰서 운동하는 거죠. 근육, 혈관들이 뭐 근육 사이사이도 지나가니까요. 예, 그런 압박이 좀 풀리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또는 근육이 커져가지고 거기가 혈액이라든지 당의 저장 창고가 되는 것들. 결국에는 내 몸이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장기간 동안 내가 좋아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몸 상태에 따라 운동 시간을 조절하면서 저강도의 운동을 하면 포기하지 않고 운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그냥 평생 이 몸으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장가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건강한 몸으로 건강하게 운동하고 건강하게 일하면서 건강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에서 이런저런 문제점들을 좀
점검하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쳐보려고요. 건강한 몸으로 만들고 싶어요. 식단은 제가 딸이랑 같이 최대한 최대한 맞춰서 먹도록 노력하겠습니다.